엘라바마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트랜스젠더 치료를 금지한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곧바로 소송이 제기가 됐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소송을 냈던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취하하고 나서 또 바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원고 측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났고요. 원래는 이제 두 가정이 처음에는 제기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네 가정으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소송이 다시 지금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트랜스젠더,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젊은 우리 아이들한테 트랜스젠더의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그 성장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학계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사들은 뭐 조심스럽게 처방을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돈벌이 하겠다고 아이들의 이 목숨을 담보로 인생을 담보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의료진도 양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걸 또 부모들 중에서도 그거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원고들은 12세에서 17세 사이에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네 가족이라고 하고요. 2명의 의사 그리고 1명의 성직자가 이 소송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 성직자는 도대체 종교가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성직자가 트랜스젠더 옹호하는 데 앞장선다라는 거는 뭐 사실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흔하게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각 그 기독교단에서도 기독교의 각 교파들 안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좀 많이 생겨 있었죠. 예전부터 계속. 하여튼 뭐 그렇고요. 가족과 의사들은 소송에서 익명으로, 그러니까 조, 포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LGBTQ의 옹호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이라는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는 이퀄 표시를 가지고 이렇게 로고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이 소송을 맡아서 지금 이제 변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법률국장을 맡고 있는 세라 워빌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같은 의료 제공자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이상을 원하지만 SB 184번, 이번에 이제 엘라바마주에서 통과된 트랜스젠더 치료 금지법, 이 SB 184번은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종종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형사처벌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이제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주장입니다. 전에 보도해드린 대로 HB 184 법안은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환을 돕기 위해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을 투여하는 이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의료행위자들, 그리고 그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부모들 전부 다 최대 징역 10년 처할 수 있는 C급 중죄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KIB 엘라바마 주지사는 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이비 주지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선한 주님이 결정한다.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면 그 아이는 보이인 거고 하나님이 딸로 태어나게 했으면 그 아이는 걸인 거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은이들이 스스로 초래한 의료 개입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지 이 아이의 성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성을 바꿔주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소송장에서 원고들은 이 법이 아이들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묘사했는데 소송에서 앨리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컬먼 카운티에 있는 한 15살짜리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 장난감을 좋아했고 옷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 약이 없다면 앨리스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성적인 성징후가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앨리슨의 엄마는 원고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원과 치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치료가 앨리슨이 학교에 갔을 때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사교성이 있는 10대 아이, 여느 10대 아이들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얘는 다시 내성적인 아이가 될 것이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어쩌면 더 나빠질까 봐 우리는 염려된다. 이게 이제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죠. 나는 다른 부모들처럼 내 딸에게 벌써 이제 딸로 인정한 겁니다.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내 딸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한다. 국가가, 주정부가 그러한 필수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내 능력을 빼앗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건 부모의 권리를 주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의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하지만은 엘라바마 주에서 처음 이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텍사스 주에서는 그렉 에벗 주지사가 아동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 이것을 해주는 Gender Affirming Care 이걸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죄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동 복지기관에 누군가가 신고를 해오면 그 신고를 접수하고 아동 학대죄로 그 사람을 조사하고 처벌하게끔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아칸소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약물에 대한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소송이 바로 붙어서 법원에서 현재 이 법안의 발효를 일시 중단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캔자스주에서도 켄터키인가요? 켄터키주에서도 켄터키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역시 지금 소송이 붙어서 연방 판사로부터 일단 그 법을 발효하지 말라라는 일시 정지 명령이 오늘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엘라바마주도 결국에는 연방 판사가 이 법을 시행하지 말라라든가 법정에서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다 보류해라라는 일시 정지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6월쯤이면은 모종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6월 달에는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성전환 치료 금지하는 것 외에도 엘라바마주에서는 같은 날 비슷한 법안이 하나 더 통과가 됐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원래 출생증명서에 있는 성별과 일치하는 화장실에 가게 한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따로 안 만든다라는 거고요.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에요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덜렁덜렁 하고 있으면 넌 남자 화장실로 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성별과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도 알라바마주에서는 통과가 돼서 지금 입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옳은 방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노력, 보수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는 반면에 이런 그 좌익 단체들, LGBTQ를 옹호한다라는 그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좌익 단체들이 지금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기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제기했다가 뭐 합쳐서 또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무분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공화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LGBTQ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LGBTQ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성평등으로 연결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적 취향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선택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보수 진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인정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웬스 흑인 여성이죠. 오웬스 같은 경우에는 와, 저 흑인이 맞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정신에서. 근데 오웬스 같은 경우에는 동성결혼을 또 인정을 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뭐 동성애자라든가 뭐 LGBTQ를 인정해 준 사람들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제3의 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왜 자꾸 제3의 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성적 취향을 하나의 성, 젠더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 이제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LGBTQ를 케어해 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육권 하에 있는 성장기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할 수 있고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올바르게 가이드해 줘야 되고 올바르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과잉 보호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정책이 따라가서 발전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된 이후에 이러한 결정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거 나는 사춘기 하기 전에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지 사춘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호르몬 치료 받는 건 늦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